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 실태가 집중적으로 추궁이 됐습니다. 수조 원대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허점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1조 원을 주고 인수한 기업, 이 기업이 불과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인 이른바 깡통 기업이 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 의원입니다. 네, 어제 국감 때 잘 봤는데요. 자,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개발업체인 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까지 인수했다라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국감장 발언 내용을 저희가 녹취로 땄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베스트 순손실이 8,117억, 이 중에 나를 정유가 7천억에 달합니다. 1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런 왜 정유업체를 인수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나를 정유업체가 2012년까지 3년간 증발된 돈을 추정해 보니까, 물론 자료에 의해서 추정해 보니까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석유공사가 부실 정유회사를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해서 3년 만에 그보다 더 많은 1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10억 불, 9억 불에 인수해서 10억 불 손실을 봤으니까 사실은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기업을 그렇게 인수를 할 수 있었죠? 인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외에 인수하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현지 실사도 해야 되는데, 현지 실사도 안 하고 서류 검사만 하고, 그리고 이 계약도 처음에 돈을 26억 불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8억 불 늘려서 36억 불을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40억 불을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4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일주일 만에 현지 실사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공장은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하고 또 이게 섬에 있습니다. 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실이 한 번 가서 확인만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실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보통 인수 전에 실사를 자세히 하고 또 보통 사업 타당성 좀 따져 봤을 텐데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 경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서류로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4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아주 알턴 일을 그냥 한국에 가서 그냥 덥석 빼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도 안 지고 어찌 보면 한심한 해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석유공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베스트와 문제의 그 자회사죠,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하베스트 날 정유 회사는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 1달러에 낙찰을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거든요. 현지 실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주개발률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하니까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묻지마 투자하고 서둘러 인수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비리도 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나타난 비리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5년간 한 17조를 투자한 중에서 아주 대형 사업 중에 하나가 이 4조 5천억을 투자한 이 하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생색내기 투자가 아니고 정밀하게 따져보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외 자원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았었나요? 이 회사요?
이게 이제 뭐 하고 나서 불실 있다고 감사를 하니까 예.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근데 이제 감사를 했으면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실문진만 그냥 뭐 간단하게 처벌하고 위에 거기 처장이고 본부장이고 뭐 전부 다가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었군요. 현지 당시 있던 예. 저 고위직들은 뭐 전혀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러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물론 해외 투자가 모두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실명제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 석유공사 있지 않습니까? 해외 자원 개발 사업하면서 뭐 10조 원 투자해서 수익이 고작 230억 원에 그쳤다. 은행 이자도 안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그렇습니다.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10조 원 투자해서 230억 그 수익을 냈다는 건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수치고요. 예. 물론 해외 투자해서 단기간에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그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고 잘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걸 따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요.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3년 네. 동안 성과금만 뭐 2조 원 가져갔다고 하던데요. 네. 한수원이 그렇습니다. 가져간 돈도 1조 6천억 원이고요. 이래 네.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최근에 원전 비리다 또 경영 불실이다 하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에 어찌 보면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한 경영 혁신, 비리 척결을 해나가야 해서 우리 공기업이 빨리 경영 정상화되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성과급을 2조 원, 한수원이 가져간 성과급이 1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한데요. 네. 저희 공기업 방만 경영, 기강 해이 문제, 뭐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수원 그 비리 문제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비리로 인해서 생긴 데는 그런 불량 제품을 납품하고 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또 네. 전기나 가스 요금 지금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기업이 근데 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국민들 납득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자, 증세나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다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감한 경영혁신 또 아주 뼈를 깎는 구조개혁 이게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러나 또 이렇게 원가에 맞지 않는 지금 대체적으로 전력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또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또 원가의 생산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전력 공급이나 에너지 공급이 큰 문제가 장기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